벌써의 내 가슴이 봄이 되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행복했습니다. 돈벼락 맞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왠지 기분이 좋아서 물론 많이 먹기도 먹지만 밥도 3그릇이나 먹었답니다. 아무래도 이 꿈자리가 너무 좋으면 하루가 또 즐겁게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맞은 이 돈벼락 꿈, 저는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나눠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자, 아침부터 즐겁게 돈벼락을 맞은 것처럼 오늘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저녁밤을 여러분들께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와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이 있는 방송, 느낌 있는 방송, 깔끔한 방송, 여러분께서는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곡 들으시겠습니다. 시원하고 밝게 출발하도록 할게요. 더 블루가 부릅니다. 그대와 함께. 그대여 더 이상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언제까지나. 첫 곡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원하게 출발했어요.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여러분들 출발했습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 또 최지원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맘마미아 느낌 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느낌이 강렬한 루돌프 안경이네요.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겨울로 또 제가 또 액션을 좀 취해봤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는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보이는 라디오 바로 7회차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7회차입니다. 야, 시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 여행 토크쇼는요, 여러분들 제 밑에 하단에 보이시면 보이겠지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 여행을 하시면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여행 중에 해프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해프닝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 해프닝, 그리고 또한 사연을 바로 제 카톡 아이디, 바로 밑에 보이시는 이 카톡 아이디로 지금 적나라하게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연을 직접 읽고 그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즉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사연에 대해서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여행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정말로 좋은 이 정보 교환이 될 수가 있겠구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바로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의 바로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여행을 하셨을 때 가장 행복했던지, 즐거웠던지, 슬펐던지, 기뻤던지, 여러분이 있었던 그 해프닝, 여행에 대한 해프닝을요, 바로 제 밑에 있는 카톡 아이디 JONG 요거 숫자 2 MAN 바로 이 안으로 접속하셔서 바로 저한테 사연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리면서 아름다운 여행 토크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순간 많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권혜림님, 맘마미아.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프라님, 체코에 사시나봐요. 맘마미아. 역시 맥모닝 불여일견. 이분, 또 이거 굉장합니다. 맘마미아. 송우이님, 우리 송우이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맘마미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여행이 가장 중요한데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여행에 얼마나 여러분들 막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의 썰을 푸는 시간, 여러분들이 있었던 이 아름다운 여행의 에피소드를 지금 당장 저에게 보내시고요.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여행에 대한 어떠한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재벌님. 아마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다짜고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렌트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렌트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설마 얘기만 들었었지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참고로 렌트카를 몰고 다른 여행지를 가기 전에 저희는 한인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차에 있어야 되겠기에 차에 저는 있었고 나머지 저희 가족들은 한인마트 안에 들어가서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흑인 한 명이 제 운전수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서 창문을 올렸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바퀴에 빵꾸가 났어. 분명히 나는 차를 잘 달리는데 왜 갑자기 바퀴가 빵꾸가 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니네 쪽 운전석 쪽의 바퀴가 아니라 바로 보조석 쪽의 바퀴가 빵꾸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이 나게 차에서 내려서 보조석에 있는 바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한테 알려줬던 그 흑인과 함께 막 얘기를 나눴는데 괜찮네 라고 하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제 운전석으로 다시 돌아왔죠. 아니, 그런데 제 가방이 없어진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 흑인이 저에게 말을 걸면서 다른 흑인이 제가 그쪽으로 갈 때쯤에 운전석을 몰래 열어서 제 가방을 털어간 거였습니다. 그 가방에는 무려 50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유로로 들어있었는데요. 여행하기 전에 완전히 허탈하게,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저희 가족한테는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돈 제가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제 통장 속에 있는 돈을 뽑아서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요. 여행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혹시 렌트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문은 잠금으로 해놓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처럼 이렇게 당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허허허허.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렌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렌트, 그렇죠. 야, 이 렌트 수법 참 다양합니다. 이 소매치기 수법. 우리 맥모닝 불여일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치기 수법이 참 다양해요. 근데 저도 당할 뻔 했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당할 뻔 했었는데 다행히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제가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차를 딱 타고 다니면 운전석에 당연히 제가 차를 타고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운전석 옆에 보조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도 경험이 있었던 게, 흑인이었나? 하여튼 그거는 좀 약간 애매모호한데, 한 흑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창문을 똑똑똑 하더니 너 바퀴 펑크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도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펑크가 났다고 하니까 감으로서 제가 바퀴에 펑크가 났나? 근데 분명히 여기까지 왔을 때 펑크가 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펑크가 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의심을 하면서 펑크가 났다고 제 보조석, 운전석이 아닌 보조석 쪽으로 여러분들 저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첫 경험하는 거니까 혹시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운전석이 아닌 보조석 쪽으로 가서 그 흑인 친구와 함께 확인을 하면서 흑인 친구가 여기에 무슨 못이 박혀있다, 박혀있지도 않는데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싸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제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딱 갔는데, 야,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다행 중에 다행인 게 뭐냐면, 그 가방에는 제 물건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가방도 길거리에서 15,000원 주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뭐 이렇게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가방에 일하는 비,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투어하는 투어비, 이런 게 이제 항상 소지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 털렸으면 저는 기절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얘가 나한테 이제 동일수법으로 똑같이 얘네들이 팀으로 짜는 거구나 하면서 저한테 아까 펑크 났다고 하는 흑인을 잡아가지고 진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렌트를 하시거나, 물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가방은 백팩으로 매면 안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럽에 오시면 이러신 분들이 있죠. 항상 가방은 어떻게 맨다? 옆으로 매도 집시 가방, 뒤로 매도 집시 가방, 밑에 잠깐 놔둬도 집시 가방, 앞으로 매야지 그나마 내 가방이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간에 기차를 탈 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캐리어 같은 거 딱 끌고 와가지고 위쪽에다 딱 놔두면은 아 이제 이게 내 거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진짜 큰 오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티가 날 수도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물쇠를 잠가 놓자 기차로 이동할 때 이게 근데 남들이 보면서 의심하고 참 웃길 수도 있는 얘기지만 결국에 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참고로 렌트를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투어를 했을 때 그 봉고차를 타고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가이드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절대 차 안에는 물건을 놔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차 안에 물건을 놔두고 내리고 투어를 하고 돌아오면 창문이 깨져져 있고 여러분들 옷은 싹 다 없어져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소매치기나 집시들도 하루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창문 하나 살짝 깨가지고 물건을 훔쳐서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우리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그 식비를 이렇게 딱 훔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실 잡힐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깨고 훔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어딘가를 여행을 하실 때는 무조건 짐은 축소시키자. 근데 남성분들 그럴 수 있는데 여성분들 그럴 수가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여성분들도 화장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거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멋은 부리고 싶으나 또 멋을 부리지 못하는 게 사실 또 유럽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어떤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여러분들께 짐을 놔둬서 귀찮은 게 아니라 이 이탈리아는 특히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가이드 말이 답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없어지길 바라는 가이드는 없어요. 혹시나 차량 투어를 할 때 차 안에 물건을 놔두지 않습니다. 물론 가이드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그 전에 여러분들 투어하기 전에 사전에 카톡이나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런 유의사항이나 이렇게 보내주면은 굉장히 참 부지런하고 알뜰살뜰한 가이드. 저 같은 가이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말자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멘트를 한 사이에 우리 맘마미아들이 좀 꽤나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혜림님. 절세 구독자죠. 네, 우리 권혜림님. 네, 맘마미아였습니다. 네, 프라님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해 주셨으니까 제가 또 한번 외쳐야 되겠죠. 저희 시그니처. 맘마미아! 네, 감사합니다. 송우희님, 맘마미아. 자, 우리 장지영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장지영님, 맘마미아. 야, 추르님 들어오셨어. 맘마미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지원님. 제 지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밀란에서 당했어요. 그쵸. 이게 사실 여러분들 로마에서보다 이 밀라노가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밀라노가 또 럭셔리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터는 스킬도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진짜 웃고픈 사연이긴 하거든요. 요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밀라노에 그 가이드가 있어요. 밀라노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사실 이제 밀라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어객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어를 신청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없어서 이 친구는 자기 차량을 끌고 그냥 소수로 한 4명인가 5분 정도 이렇게 투어를 진행합니다. 딱 그렇게 투어를 진행하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분들이 더워서 겉옷, 그러니까 두 팀이었대요. 2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두 팀이었는데 겉옷을 벗고 놔도 되냐. 근데 오늘 그날따라 이 친구가 그냥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그냥 겉옷을 놔두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투어를 하고 돌아오니까 차에 유리창에 뒷문이 싹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막 어떻게 합니까? 발이 동동 굴리죠. 또 이분들도 모시고 투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유리창 깨지고 자기 차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일단 고객이 먼저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정말 웃고픈 게 뭐냐면 두 팀이라고 했잖아요. 겉옷을 벗었는데 야, 이 겉옷에 코트 하나는 딱 있고 나머지는 다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트에 있으신 분은 웃었지만은 웃으면서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밀라노 쪽에 있는 이 소매치기나 집시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웃고픈 얘기인데 한 팀은 명품 옷이었어요. 한 팀은 그 샤넬 옷을 입고 있으셨고 그 샤넬 겉옷하고 막스마라 겉옷을 놔두셨고 한 팀은 자라에서 산 겉옷을 이렇게 놔뒀던 거예요. 근데 이 소매치기가 빨리 훔치고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도 명품만 훔쳐갔다는 거예요. 막스마라랑 샤넬만 딱 확인해서 갖고 가고 자라 코트는 그대로 놔두고 갔다는 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상 그 자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한 팀이 내 물건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웃고픈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야, 에르메스랑 이 샤넬이랑 막스마라를 훔쳐가는데, 야, 내 거는 훔쳐가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유럽에 오면 자라나 망고 어쨌든 예쁜 거 많으니까 요런 거 입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웃고픈 사연이긴 한데, 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무슨 물건이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잘 갖고 있자. 예, 요거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헐, 진짜 사람 사는 데인데 어찌 일이 다른가요? 그쵸? 예, 맞아요. 우리 나경님. 네.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제가 봐도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치안도 최고고 정말 좋은 나라긴 한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유럽에 와라. 특히나 이탈리아 와봐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유럽에 딱 갔다 오면 한국에 가면 엄마 아빠 말 잘 듣습니다. 왜? 한국은 안 되는 거 없고 진짜 다 되는데 유럽에 오면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럼 결국에 엄마 말 잘 들어요. 한국에 딱 오면 엄마가 딱 한마디 하죠.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면은 우리 유럽에 갔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고생했던 거를 너한테 똑같이 다시 한번 알려줄게. 그리고 박재벌 가이드님한테 맡길 거야. 그럼 애들 말 잘 듣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또 저를 이용하는 거네요. 네. 송우님 무섭죠? 네. 이상열님. 제 친구도 당했었습니다. 나폴리 근처에서요. 이탈리아에 살았던 친구였는데 DSLR 카메라랑 차에 있었던 과자까지 다 털어. 이야, 내가 진짜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털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 근데 보통 여행할 때는 다들 이런 생각을 하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 일이 여러분들 내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한다? 유럽에서는 가방을 웬만하면 조그만한 거 그리고 절대 백팩은 안 된다. 앞에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니자. 요거만 철칙으로 딱 지키고 다니시면은 위험한 거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습관적으로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는데 주머니에는 우리 몇 회 차에 얘기를 하시는 고객님이 계시지만 자그마한 자갈돌이나 아니면은 쓰레기, 껌이나 사탕을 먹었던 쓰레기를 주머니에 집어넣으시고 나중에 그들이 갖고 가면 알아서 분리수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딱 보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You know?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또 하나의 사연이 또 들어왔는데요. 어떠한 사연이 여러분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연인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하나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행 중에 있었던 사연입니다. 저는 카프리 여행을 했었을 때예요. 카프리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날씨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푸른 동굴이라는 데를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동굴인데 그 동굴도 누워서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마침 저희가 카프리 여행을 했을 때 날씨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프리에 있는 푸른 동굴을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 카프리를 들어갈 때는 기존에 탔던 배와 다르게 조그만한 나룻배 같은 거를 갈아탔었어야 됩니다. 그 배를 갈아타고 그 뱃사공이 얘기하길 누워서 들어가야 된다고. 네. 결국에 저는 말을 듣지 않고 이마에 돌을 부딪혀서 그 순간에 이마가 빵꾸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워서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조그마한 구멍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친다는 거. 저는 푸르른 지중해 바다를 보기보다도 새빨간 지중해 바다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곳에 의료진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의료진이 없었다면 제 이마는 점점 더 찢어질 뻔했어요. 어렵게 들어간 푸른 동굴이었는데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바람에 저는 추억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또 똑같이 추억이 없어졌기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카프리의 푸른 동굴에 들어가실 땐 꼭 뱃사공의 말을 들으시고요. 졸지에 도와주는 김에 팁까지 20유로나 뜯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여러분들 카프리 가실 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런 일이 있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어. 여러분들 카프리 가보신 분들 계신 분들 있으면 우리 대화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카프리 가보신 분들. 카프리 다들 가보셨나? 아마 카프리 대부분 가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안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시간이 없으시면은 카프리 들어가진 못하거든요. 야, 근데 이 카프리가 이게 대화창이 좀 끊겼나? 여러분들 대화창이 끊긴 것 같아요. 맞나? 제가 끊긴지 안 끊긴지 이게 대화창이 원래 쭈르르 올라오는데 대화창이 좀 끊긴 것 같고 지금 대화창에 추루님이 보내신 진짜 조심해야겠네요까지만 딱 들어왔습니다. 예. 딱 여기까지만 지금 채팅방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채팅이 안 되고 있네. 채팅이 끊긴 것 같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제 카톡으로 채팅이 끊겼다 안 끊겼다 요거 한 번만 보낼 수 있으시겠어요? 제 채팅으로 제 카톡으로 아마 끊긴 것 같아요. 아, 잘 돼요? 아니네, 잘 되네.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 채팅을 다 안 하시는 거구나. 네, 최지호님 대화창 올라왔습니다. 들려요, 들려요. 채팅방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됩니다, 됩니다. 오케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네네. 원래 보통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에는 구독자분들이 잘 안 들어오긴 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래도 이제 지친 일상, 월요일이 제일 빡세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프리랜서라 진짜 직업을 잘 이렇게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가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가이드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째를 한 다음에 뭐 토요일을 쉬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 주에서 뭐 한 번씩이나 두 번 뭐 아무 때나 쉬니까 뭐 따로 그런 게 없거든요. 주말이 따로 없고. 잘 들립니까?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카프리 가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프리가 사실 뭐 푸른 동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로따 아주라라고 해요. 이 그로따가 여러분들 동굴이라는 뜻이고 아주라가 여러분들 파란색이라는 뜻인데 하늘색.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 이 축구단의 군단에 딱 그들의 이제 명칭이 있잖아요. 아주리 군단.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리 군단이 여러분들 푸른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주리라는 뜻이 여러분들 하늘색이고 파란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그 이탈리아 유니폼 보시면 뭐죠? 파란색하고 하늘색하고 살짝 약간 비춰지는 약간 코발트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아주리 군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동굴에 들어가려면 사실 동굴이 굉장히 조그맣고 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면 물살이 세져 버리니까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만 파도가 잔잔할 때만 푸른 동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복불복이긴 합니다. 거기에 딱 들어갈 때는 기존에 우리가 탔었던 배와 다르게 굉장히 나룻배가 조그만 배가 있거든요. 그 배를 갈아타고 이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앉아서 가면 머리 부딪힐 수 있으니까 누워서 가라고. 근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듯 그 순간에 굉장히 흥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고 가다가 머리를 딱 부딪히게 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근데 아마 우리 지금 현재 구독자분이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았는데 이 돌들이 뭐 현무암도 있고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돌들이 많다 보니까 부딪히고 나서 여기가 좀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여행객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행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할 때 항상 뭘 들고 다니냐면 여성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겠지만 화장품보다는 구급량을 갖고 다니자. 남성분들은 어쨌든 뭐 짐이 별로 없죠. 그냥 핸드폰에 그냥 뭐 지갑 이 정도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준비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또 여행을 많이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이 녹초가 돼버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챕스틱 반짝반짝한 챕스틱 입은 마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 뭐냐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가 아니지 뭐라 그러지? 요거 있잖아요. 여성분들 이거 바르는 거 가루 같은 거 빵가루 같은 거 그런 것만 소지하시고 구급약 같은 거 저는 항상 마데카솔 그 다음에 데일밴드 그 다음에 그 멀미약 그 다음에 속 아플 때 먹는 위장약 그 다음에 그 설사약 이런 거는 꼭 들고 다닙니다. 요런 부분은 들고 다녀야지. 제일 중요한 걸 멋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여행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항상 만약이라는 걸 대비하고 다녀야지만 분명히 여행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운데이션 쏘리입니다.
베이킹 파우더 씨. 여러분 죄송해요. 베이킹 파우더라고 얘기해서. 몰랐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진짜 무식하네. 베이킹 파우더라고 얘기한 제 자신이 굉장히 한심스럽네요. 예. 자,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자, 이제 또 사연을 한번 또 들어보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떠한 사연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여행을 또 공감하게 만드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와 있을까요? 제가 제일 기대했던 투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티칸 투어였습니다. 바티칸 투어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역시 입구부터 줄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은 줄과 다르게 그대로 줄 서지 않고 너무나도 느낌 있게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가 어딘지, 어느 작품을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도를 받았지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왜 혼자 갔냐고요? 저는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양화를 전공한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모든 걸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냥 투어를 듣자. 하지만 저는 그 우르르 몰려드리는 투어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았기에 엄마랑 개인적으로 둘이서 보기로 했는데 엄마 말을 듣는 걸 제가 괜한 생각으로 혼자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결국에는 그림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물밀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에 인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6시간을 바티칸 박물관 안에서 헤매고 저희는 밖으로 나와 녹초가 되어 그냥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티칸 투어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투어 가이드와 함께 해야 된다고. 물론 그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티칸 투어만큼은 그래도 어떤 가이드들마다 색깔 있게 많이 표현을 해주고 바티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재미나게 풀어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는 저처럼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요.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 바티칸 투어를 들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바티칸 투어 다시는 혼자 안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바티칸 투어 한번 가보신 분들 꽤나 계실 거예요. 보통 로마를 투어하면서 로마에 계시면서 바티칸을 안 가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생각과 그 다음에 또 이런 구분들이 상당히 많죠. 나는 그냥 건물들 보고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자체를 절대 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바티칸이라는 박물관을 투어를 할 수밖에 없다. 왜?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로마에 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을 안 보고 간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카톨릭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티칸은 자체는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티칸 박물관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을 볼 수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유명한 조각가들과 이 유명한 이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 이게 바로 바티칸을 보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심을 끌게 해주는 게 바로 가이드의 몫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바티칸에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미나게 미술을 풀어주고 재미나게 이 조각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상하게 그것만 들어가면 미켈란젤로가 된단 말이죠. 미켈란젤로가 돼서 뭔가 하나의 연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이 바티칸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율리우스 2세 교황님이 계시고 미켈란젤로와 율리우스 2세의 그 아름다운 싸움 장면과 함께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시면 두 교황이라는 여왕이 있어요. 두 교황이라는 여왕. 요거 한번 추천합니다. 꼭 시간 되시면 두 교황 한번 보시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있는 이 미술관과 박물관,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박물관은 세계 박물관 중에 단연 1위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큰 박물관이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미켈란젤로 이야기, 교황의 이야기, 라팔로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티칸 박물관을 투어하게 된다면 몸은 녹초가 될지언정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다는 거. 그러니까 바티칸 투어를 할 때는 개인적인 투어도 가장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가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가이드 투어를 들어야 되겠다. 물론 가이드가 복불복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저런 가이드가 있고 저런 가이드가 있으면 이런 가이드가 있는데 사실 그 복불복이죠. 근데 제가 아마 생각해 본 결과 그 회사들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아마 자기 이름을 본따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딱 바티칸 투어라는 상품을 내놓은 그런 투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놓고 상품을 내놓은 거라면 아무래도 적어도 여러분들께 불친절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불친절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투어에 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투어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는 제대로 하고 투어를 하는 가이드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후기글이 작성되는 건데 후기글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결국에 자기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 들어있는 이런 투어는 아무래도 투어를 듣다 보면 그날 어느 가이드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복불복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자존심이 크고 내가 내 이름 석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원히 잊혀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이 가이드 때문에 이 바티칸 투어가 너무나도 즐거웠다. 아마 대부분 가이드라는 직업은 욕심이 있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가이드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나경님하고 린님처럼 바티칸 투어 정말 좋았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맞아요. 바티칸 투어 다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사실 뭐 로마라는 땅, 이탈리아라는 땅은 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바티칸 투어를 할 때는 무조건 투어를 신청해서 가이드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투어에 대해서 안다 싶으면은 뭐 그 순간에 시간이 좀 되신다면 바티칸을 또 한번 가셔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재미나게 하는 가이드가 있음으로써 그 가이드의 또 이제 인지도가 또 상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입소문 내는 거고 그래서 저도 상품을 낼 때 제 이름을 내고 상품을 합니다. 물론 제 투어가 마냥 만족할 수는 없겠죠. 제 투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름을 걸고 투어를 한다는 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최대한 욕은 먹지 않겠다. 50%는 일단 친절하게 먹고 들어가고 50%는 여러분들께 정말 알뜰살뜰하게 알찬 지식과 함께 재미난 여행 그리고 재미난 바티칸이라는 거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투어를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에 제 홍보가 되는 건가요? 미안합니다. 네. 우리 오우영님, 우리 그라나다 오우영 형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투어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가이드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혹시 스페인의 그라나다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그라나다. 자, 우리 그라나다의 오우영 형님 이렇게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됐는데요. 혹시 그라나다를 안 가보신 분이나 그라나다를 가고 싶은 분들은 우리 오우영님 저랑 똑같이 유튜브 꿈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딕션, 제일 중요한 게 딕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와, 저는 이분 딕션을 듣고 야,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저음에 둘이 노래 한번 하면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노래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스페인의 그라나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우영 형님의 그라나다 뚜어 꼰띠고 요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생관계죠. 네. 안경테 사슴뿔 혹시 설탕으로 만든 건가요? 설탕 만들지 않았고 안경 알도 없습니다. 네. 당 떨어지면 뜯어주실 것 같아 보여요. 이런 개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이 박재벌은요, 맘마미아맨 박재벌, 아람브라 칼초보이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람브라도 하세요 이분이. 기가 막힙니다. 알뜰살뜰한 정보들 굉장히 많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딕션, 듣기에 굉장히 편한 목소리입니다. 전 너무 좋아요. 제가 여자였다면 아마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 너무 같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카톡 아이디가 보이시죠? 이 카톡 아이디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느 나라를 여행하시던 간에 이 여행을 하시면서 내가 혹시나 있었던 해프닝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제 하단에 보이시는 이 카톡으로 적나라하게 사연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연을 받아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과 여행을 공유하는 시간. 나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 혹여나 내가 여행을 하기 전에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나는 조심해야지.
여행의 정보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송이 바로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사연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떠한 사연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지 느낌 있는 사연과 함께 지금부터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있게. 이런 사연을 보내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걸 참 좋아했기에, 특히나 유럽도 많이 여행을 해봤기에 아무래도 유럽은 혼자서 느끼는 그 감성이 가장 행복했었기에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혼자 밟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탈리아의 모든 사람들은 과연 친절할까? 과연 굉장히 멋있을까? 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 제가 먼저 도착한 이 로마는 너무나도 실망이었어요. 저보다 키가 다 작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이 엄청나게 다 컸고요. 친절이요? 뭔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했는데 거스름돈 동전을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죠.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고. 결국에 저는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를 가면서 밀라노에서 세상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제 남편이 그때 당시에 만났던 밀라노 이탈리아 친구거든요. 와, 어디서 첫 만남을 했냐고요?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 위쪽에서 서로 사진을 한 번씩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아마 서로 뭔가 삘이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 먼저 작업을 한 건 제 남편이었어요. 정말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브래드 피트처럼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진으로 얼굴도 공개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 중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결혼에 꼴이 나신 분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요즘에 여러분들 이 여행 토크쇼를 하다 보면 아니 밀라노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지금 현재 로마에 거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투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남부 투어입니다. 남부 투어. 저는 남부 투어를 제일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여러분들 아시죠? 이탈리아 이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북과 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남쪽은 굉장히 못 사는 곳, 북쪽은 굉장히 잘 사는 곳. 그 북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어디냐? 밀라노.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제 이탈리아 친구들도 얘기하죠. 야, 밀라노는 이탈리아라고 얘기하면 밀라노에서 너네 욕먹어, 돌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밀라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탈리아 도시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밀라노라는 하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입으로 얘기해서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굉장히 럭셔리하거든요. 건물들도 건물들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끔하고요. 일단 옷 스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밀라노만 가면은 이 밀라노 얘기만 하면은 저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 굉장히 다 잘생겼다. 물론 제가 밀라노를 안 가본 건 아니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밀라노에 가이드님 밀라노에서 좀 투어를 해주세요. 이 분위기 있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느낌 없습니다. 전 남부가 좋아요. 잘 사는 곳 가봤자 돈만 씁니다. 좀 못 사는 곳 가서 제가 널리 알려줘서 관광객이 많아지면 또 이 남쪽도 물론 그들은 저를 알지 못하겠지만 남쪽을 좀 많이 알려줘가지고 남쪽도 좀 많이 북상해서 이탈리아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탈리아를 쫙 여행을 했었을 때 저는 남쪽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왜? 이 북쪽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남쪽만의 그 지중해 바다, 이베리아 반도 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 여러분들 정말 깔끔한 게 이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를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 여러분들 스페인입니다. 제가 테네리페를 갔었을 때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 이탈리아 남쪽이 아무래도 스페인하고 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흐르는 이 바다가 기가 막히다는 거. 이런 바다 색깔을 사실 북쪽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해요. 사실 뭐 여행의 흥미는 또 따르겠죠. 뭐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노는 사람이 있는 한편에 편안하게 즐기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쪽 사람 얼굴 보러 갑니까? 여행할 때 사람 얼굴 봅니까? 본인의 여자와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남쪽, 북쪽은요. 그래요. 밀라노 가면 뭐 볼거리 없다고 하지만 볼거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재미나게 투어를 하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사연을 보내신 이 고객님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야, 밀라노 남자. 브래드 피트라고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브래드 피트 닮은 게 맞는지 제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인연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행에 이 사연을 보내보면 정말 이런저런 사연이 굉장히 많고 제일 많은 사연이 뭔지 아세요? 보통 연인,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매치기. 예,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고 세 번째는요. 지역을 가는데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해프닝. 딱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 싶은 정보들을 또 이제 공유하는 시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 얘기를 할 때, 야, 이거를 좀 재미나고 좀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약간 오글거립니다. 제 마음속에서. 입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밀라노에서 브래드 피트 같은 남자를 우연하게 만나서, 그것도 이 밀라노 두오모 성당 위에 딱 올라갔을 때 그 풍경과 함께 서로 한 번씩 혼자 왔기 때문에 사진 한 번씩 찍어주세요 하면서 남자가 우리 여성분한테 이 작업을 걸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결혼하게 됐고, 지금은 밀라노에 사신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멋있네요. 권혜림 님이 얘기하시죠. 헉. 부금을 어디서? 예, 부금부터 너무 신나네요. 좋죠. 부금이요. 이거 뭐 이런 뭐 어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거 어떻게 좀 괜찮게 들으셨으니까 예, 저도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네요. 네. 자,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를 함께하고 있고요. 한 곡도 듣고 가시도록 할게요. 한 곡도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듣고 싶으세요? 한 곡. 자, 듣고 싶은 곡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은, 대화창에 참여가 조금, 덜 해서 아마 듣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디오는요, 듣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던 사연을 바로 제 밑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떠한 곡을 좀 들려드릴까? 자, 이렇게 좀 쳐져 있는 것보다도 아까 전에 첫 곡은 제가 이 더블루의 그 그대와 함께라는 걸 불러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왕 불러드리는 거 저 더블루 노래 이 손지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민종하고. 그래서 너만을 느끼며 맞나? 예,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같은데 요거 한 곡 좀 부르고 여러분들과 계속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루 맞나요? 더블루? 손지창이라고 쳐야 되나? 자, 손지창, 있네요. 그렇죠. 손지창의 너만을 느끼며를 한 곡 들려드리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이기를 바랬던 것만큼 알 수 없는 이 아쉬움들이 소중했던 우리의 기도 쓸쓸한 미소만이 내 사랑 Oh my love to you. 네, 박지원의 여행 토크쇼 자 들으셨습니다. 김민종, 손지창이죠. 더블루가 불른 바로 너만을 느끼며를 한 곡 들으셨습니다. 네, 수시노이 이게 뭔 말이죠? 수시노이 이탈리아 스타일. 예, 좋습니다. 자, 항상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면 갑자기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맘마미아 분들이 한 3, 4명씩은 좀 나가요. 야, 여러분들 그 엊그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엊그제. 우리 그 요룽이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어제 하루는 제가 일요일날 하루 쉬었거든요. 일요일날 하루 쉬었는데 야, 요 하루 쉰 게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막 기다려졌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일주일을 다 하고 싶지만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하루 쉬고 이렇게 다시 하려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다듬어지긴 했는데 노래가 좀 잘 안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플 뿐이고 좀 죄송할 뿐입니다. 자,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권혜림님 또 엄지척까지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같이 하시는 우리 맘마미아들이 있기에 자, 언젠가는 이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가 널리 널리 알려져서 더 재밌고 더 대화창도 활성화가 되고 또 사연도 많이 들어와서 함께 또 달려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게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느낌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하나를 더 읽어보면서 또한 어떤 사연이 또 우리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 사연 한번 느낌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절대 이탈리아 오셔서 머리 자르러 가지 마세요. 특히 남성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머리가 원래 짧긴 짧았지만은 완전히 머리를 자르고 나서 소뚜껑 머리가 돼버렸습니다. 야, 이 머리를 진짜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네요. 저는 살짝 다듬어 달라고만 얘기했지 이 다듬는 개념이 그들한테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자르는 머리는 머리샵은 없고요. 헤어샵은 없었고 흑인이 하는 헤어샵 그리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헤어샵이 있었는데 중국인이 운영하는 헤어샵이 조금 더 싸서 갔어요. 이발하는데 13,000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양권이라서 머리를 좀 잘라보고 믿으면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야, 진짜 저는 이탈리아 스타일로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물론 어울리지도 않았죠. 정말 여러분들 그 머리 아세요? 혹시 모이칸이라고? 정말 닭대가리라는 게 그런 머리인 것 같습니다. 위쪽에 머리 심을 조금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올 하얗게 머리를 잘라주는 거였어요. 난리 났었습니다. 저는 이 머리를 들고 어디를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사진도 찍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추억을 남기기에 사진을 찍어서 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지인들이 이게 무슨 머리냐며 오히려 여행지에 대한 부럽다는 내용이 아닌 웃으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그 머리를 잘랐던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머리를 잘랐던 그 라인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아직도 그 뒤숭숭한 머리를 갖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절대 이탈리아에서 머리 자르지 마세요. 혹여나 잘 자르는 데가 있다면 가이드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정말 머리 최악이었습니다. 아, 대박이다, 대박. 네. 자, 라방이 인기가 많아질 때까지 많이 끌어서 사연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권혜림님 이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여행 토크쇼 같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토크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하고요. 야, 요 사연 얘가 공감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요. 가이드님 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분은 진짜 머리를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길었고 머리가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더벅머리라고 하죠. 굉장한 더벅머리였는데 머리를 좀 오랜만에 짧게 자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머리가 아까운데 짧게 잘라도 되겠냐. 그래, 짧게 자르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그 소개를 해주지 않았고요. 제가 딱 얘기했죠. 이거 머리 자르는 거 이해하겠는데 여기 아무 데서나 자르면 난리 난다. 머리 완전 난리 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결국에 머리를 자르진 않았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인이 자르는 이 헤어샵은요, 여러분들 못해도 한 25유로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0원 정도. 근데 이제 중국인이 자르는 머리가 아마 10유로에서 12유로 헤어샵이, 흑인이 자르는 머리 헤어샵이 15유로,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두 개. 근데 이제 모르죠. 일단은 잘 자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 걸리면은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팁입니다. 여기 이탈리아에서 이제 헤어샵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헤어샵에 머리를 자르는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르는 거 보고 몇 번 잘라봤으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잘라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샵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 보통적으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거의 없어요.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뭐 TV나 이런 거 예능이나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막 유럽에서 막 바버샵 가가지고 막 머리 잘라주고 수염 잘라주고 굉장히 느낌있게 잘라준다. 방송은 방송일 뿐입니다. 절대로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샵은 가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이 개인샵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가고 그 사람을 지정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제 스타일을 알다 보니까 머리를 그나마 좀 깔끔하게 머리를 잘라주는 거지.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인스타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저 머리를 계속 길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자를까요? 그런데 저를 아시는 많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머리를 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짧은 머리가 더 많이 봤었고 더 익숙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고민이에요. 봉쇄 끝나고 머리를 좀 잘라볼까? 아니면은 머리 언제 또 머리를 이렇게 길러보겠냐? 그냥 머리를 좀 이렇게 한번 길러보고 나중에 여름이나 좀 더울 때 그때 한 번에 후끈하게 잘라보자. 뭐 이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아직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탈리아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머리 절대 자르지 마세요. 머리 잘못 자르다가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바가지 하나 뒤집어 씌우고 딱 라인 그어주고 우리나라처럼 섬세하게 윙윙윙 이거보다도 딱 머리를 잘라야 될 곳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금을 그어놔요. 바리깡으로 딱 금을 맞추고 나서 딱 잘라요. 그러니까 소뚜껑 머리가 되지. 그러면 이제 딱 그 투컷을 자른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서 쫙 잘라지시면서 위쪽으로 한번 살짝 하면서 이 라인을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금을 그어 놓으니까 완전히 여기에 교통 고속도로가 딱 나오는 거야. 국도가 세워지는 거야. 안 돼, 안 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파마 약품이 여러분들 굉장히 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아무리 길고 힘들고 뭐 한다 하더라도 여기 유럽에 사는 우리 이탈리아에 사는 한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미용실 한 번씩 가시지 매번 가지 않으세요. 머리 완전히 난리 납니다. 거의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애기들이 갖고 노는 그런 인형 머리 있죠. 그런 머리 돼버리는 거. 예, 한순간입니다. 물도 걷다가 석회물이고. 자, 긴 머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머리를 좀 잘 길러봐서 한번 저도 나름대로 이 머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머리였었기 때문에 이런 머리를 한번 유지해보고 이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머리를 느낌 있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5분, 1시간 5분에서 1시간 10분이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1부를 좀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나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 2부, 5분 뒤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제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사연이 보내있는 곳 카톡 아이디, 이 카톡 아이디로 여러분들 이 여행을 했었던 그런 열정적인 사연을 느낌있게 보내주신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여행을 같이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만나도록 하겠고요. 5분 뒤에 잠시 후 2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초보이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왜 안 왔지? 저 카톡 아이디 정확하게 보셨나요? 제 카톡 아이디는 JEONG 숫자 2MAN입니다. 안 왔어요, 여러분들. 사연은 JEONG 숫자 2입니다. 숫자 2 MAN. 다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카톡 아이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 자, 카톡 아이디로 지금 현재 카톡 아이디로 다 보내주셨는데 우리 칼초보이님 사연은 안 들어왔어요, 지금.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잠시 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머리를 기대어 날 보듬어주던 네 모습을 이문세 조조할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곡 들어갈게요. 그 시절 그땐 그렇게 갈길 보고파 가끔씩 나는 그 첫사랑. 네, 2부 첫 곡 들으셨습니다. 이문세의 조조할인, 붉은 노을 불에다가 첫음을 잘못 맞춰가지고 조조할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자, 우리 그라나다 오우영님이 얘기하셨네요. 재벌씨도 목소리 베리베리 굿. 아, 감사합니다. 네, 저런 말 이렇게 딕션이 좋은 가이드는 아닌데요. 그래도 최대한 느낌있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추르님 감사합니다. 이문세님 노래 선곡 브라보라고 보내주셨네요.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자, 2부를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자, 2부 첫 사연이 또 들어왔네요. 우리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맘마미아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2부의 첫 사연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사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재벌 여행 토크쇼에 함께하고 있는 칼초보이라고 합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여행 중일 때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축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행할 때마다 하루는 풀이 일정으로 볼을 차고 다녔습니다. 여유나 장소를 찾았을 경우만요,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한국이랑 근데 스페인에서 상대팀 선수 2명이 저한테 막 반칙을 막 하더라고요. 일부러 제 뒤꿈치도 밟고 제가 공을 잡으면 걸어가면서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볼을 다 차고 나서 제가 왜 자꾸 나한테만 거치게 하냐니까 저 앞에 와서 고함을 지르며 이게 바로 유럽 축구다, 이 자식아, 한국 축구 저리 가라 하면서 저를 비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강한 몸을 만들어서 유럽에서 볼을 차야겠다고. 그래서 밀리지 말아야겠다고. 저는 한마디 할게요. 야, 너네 기대해. 내가 강한 몸 만들어서 너네 내가 몸싸움으로 다 밀어버릴 테니까. 자, 이런 사연이 들어왔네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칼초보이님, 딱 봐도 닉네임부터가 축구를 좋아하게 딱 보이죠. 칼초가 여러분들 이탈리아 말로 여러분들 축구라는 뜻입니다. 축구. 네, 축구라는 뜻이고요. 보이, 네, 소년이죠. 축구 소년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데 축구에 환장하신 분입니다. 예, 좋아요. 우리 안젤코차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몸을 보면 유럽 사람들과 상당히 다르죠. 일단 유럽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거의 뭐 통뼈입니다. 통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한국 분들도 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겠지만 저처럼 물렁뼈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몸싸움을 하면 100% 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또 이 몸의 구조가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최범계라고 아시나요? 킹 오브 파이터? 역기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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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럴지언정 이 드리블이나 할 때 여러분들 메시 보세요. 메시. 아르헨티나 출신의 메시. 이 메시를 보면은 유럽인의 그 몸에 탄탄한 근육을 갖고 있지만 이 유럽인이라고 하기에는 몸이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메시가 유럽인은 아니지만 남미 사람이긴 하지만 이 라틴족의 특징들이 있죠. 키가 굉장히 조그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키 크고 등치만 크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처럼 몸이 이렇게 조그마하고 키가 조그마다 하더라도 돌파. 남들이 이 한 발짝 할 때 그 메시는 세 발짝으로 가면서 딱딱딱 돌파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좀 많이 밀린다고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전성기 때 보시면 메시 축구 보면 기절합니다. 바르셀로나가 한창 잘했을 때 막 5대1, 6대, 막 6대0, 7대0 엄청났었잖아요. 우리 칼초보이님 걱정하지 마세요. 몸 키우고 나중에 또 유럽 여행 하셨을 때 또 축구.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지 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구기 종목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농구입니다. 저 농구는 좀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 이제 와서 한 1년 차, 2년 차에 됐었을 때 우리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때르미역 주변에 살았거든요. 로마 때르미역 주변에 여러분들 그 빅토리아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농구장이 있거든요. 그냥 이게 실내 농구장이 아니라 그냥 시멘트 바닥에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농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서 이제 껴서 농구를 하는데 야, 필리핀 친구들도 물론 동남아 친구들이긴 하지만 이 등치들이 또 상당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먹고 자란 친구들이라 일단 뭐 스파게티 힘이라고 해야 되나? 토마토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스테이크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한 등치 하거든요.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구를 할 때 저도 생각했던 건 뭐냐면 키도 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얍삽 빨아야 된다. 저도 등치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제가 그들보다 조금 더 빠르거든요. 운동신경이 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운동을 많이 하고 뭐 하는 게 뭐 중요도 하겠지만 나의 체력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의 운동은 기술입니다. 기술. 칼초보이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술을 연마하시면 됩니다. 기술 딱 펼쳐지면서 딱딱딱 축구했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이나 이 동양 사람들은 힘보다도 기술을 추구하는구나. 딱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냐 이거죠. 권혜림님이 또 여기서 얘기하시네. 똑같이 해주지 발 밟고. 미안 한국 스타일이야. 맞아요. 사람은요 그런 약간 얍삽함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람 좀 저도 그래요.
농구할 때 일부러 막 그런 거 있잖아. 농구할 때 블로킹 한다고 키도 안 닿는데 막 블로킹 하는데 이게 나를 뚫고 막 골을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블로킹 할 때 딱 이제 블로킹 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막 뺨 있는 데를 이렇게 살짝 때려요. 아, 미안해. 손을 터치하려고 했는데 너의 뺨을 때려버렸다. 그럼 그 친구는 맞았을 때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맞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어씨, 나 분명히 얘가 블로킹 한다고 키가 안다니까 블로킹을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날 뺨을 맞지? 자연스럽게 모든 걸 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I'm sorry 하는데 걷다 대고 욕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I'm sorry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빌듯이 I'm sorry, I'm sorry, I'm sorry 정말 미안하다는 액션. 한마디로 인생은 액션, 연기입니다. 연기. 제가 가이드하는 것도 진심을 다해서 가이드를 하지만 때론 가이드할 때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뭘 하죠? 연기를 하잖아요. 미켈란젤로와 막 교황이 막 했었던 그런 연기도 막 하면서 그래야 귀에도 좀 잘 들어오고 인생은 연기인 것 같아요. 인생은 연기. 연기를 해야 된다. 요거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권혜림님이 아주 좋은 팁을 주셨어. 똑같이 해주지. 발 밟고 미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요런 표현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썸네일 하나 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썸네일 하나만 딸게요. 썸네일. 약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썸네일. 죄송합니다. 썸네일 하나 땄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이 들어왔네요.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굉장히 느낌 있는 사연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3개월간 일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웃기고 재밌었던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신주쿠역에서 일을 마치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가려고 혼밥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던 날이어서 한국 응원차 폰으로 한국 경기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축구 경기는 끝이 나질 않아서 신주쿠에서 집까지 경기를 계속 보며 집을 가는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 일본 서포터즈들 약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그날 경기를 이겼는지 싱글벙글하며 오더라고요. 그날 일본은 월드컵 경기를 이겼나 봐요.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폰만 집중하며 있는데 갑자기 서포터즈 분들 중 한 분이 깐꼬꾸진 데스까 이러는 거예요. 한국인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이! 네! 라고 했는데 난 스코어 데스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코어가 어찌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후반전이 되어가는데 0대0 상태라 저는 말없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빠이 하고 가는데 앞에 신호에 또 걸렸어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저에게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고 또 묻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화가 나서 빵 대 빵이다 임마 하면서 한국말로 말해줬어요. 근데 빵이라는 글자가 발음이 신기한지 계속 빵빵빵 옆에서 또 거리더라고요.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혐한인가 싶어서 째려봤는데 그분이 sorry 스미마생 미안하다면서 일본 응원가를 한국을 넣어서 신주쿠 한복판에서 5분 동안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한국인 혼자인 저와 그 서포터즈 20명과 술을 마시며 끝까지 한국을 응원해줬습니다. 여행 가셔서 모르는 사람과 스포츠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된 적 다들 있으신가요? 와,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우리 혜림님이 성격이 좀 있으셔. 좋아. 이런 사연 좋습니다, 여러분들. 야, 일본 가서 그 월드컵 예선 얼마나 다 축제 분위기겠습니까? 저희도 뭐 축제 분위기겠지만은 또 축구를 좋아하는 또 일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옆에서 또 열받기면 짜증나거든요.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 보통 그렇잖아요. 남성분들은 뭐 대부분 축구 좋아하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여성분들도 축구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축구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탈리아도 축구에 거의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은 그렇게 축구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여성분들이 그렇게 축구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죠. 하지만 라이벌 매칭 때는 거의 미쳐버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 일본, 대한민국 대 일본이 딱 축구를 한다고 하면 여성분들 정말 다 보거든요. 일단은 자존심, 지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또 안 좋은 역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생각하고 또 일본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아무래도 해리님이 좀 예민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빵 대 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빵 대 빵이냐고 물어보면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럼 저라도 째려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엄청 욕했을 겁니다. 이 씨발라 먹을 수박, 이 인절미, 엄청 욕했을 것 같아. 그럼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친구가 또 그래도 그 일본 친구가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제 뭐 일본 응원가로 또 한국을 또 응원해주는. 결국에는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지금 이 축제 속에서 그래도 같이 즐기자. 이런 분위기로 또 스포츠를 통해서 또 하나가 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 여러분들 2002년 하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죠? 2002년? 2002년 하면 우리 또 또 월드컵, 한일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또 4강까지 올라가서 물론 이 터키한테 져가지고 4위를 했지만 이거 굉장히 큰 어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역사입니다. 이건 레전드야, 레전드. 인정해요? 인정? 인정입니다, 인정. 근데 여러분들 우리 16강에 또 누구 만났죠? 16강에. 16강에서 또 우승 후보도 이탈리아를 만납니다. 이탈리아를 만나는데 여러분들 이 2002년 때 어떤 사건이 나냐면 이탈리아에는 치르코 마시모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전차 경기장이 있거든요. 이 대전차 경기장에 당시에 뭘 깔아놨냐면 굉장히 큰 그 TV를 설치해놨대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구경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지. 거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동양인들도 없었겠습니까? 세계 뭐 서양인들 없었겠습니까? 다 모여서 그 큰 TV에 그 축제에 또 우승 후보인 이탈리아와 절대 우승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한국과 이제 16강을 펼치는데 누구든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이탈리아가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1대0 안정환이 처음에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저도 빡이 오를 대로 올랐었고 그때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야 열이 받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비엘이라는 그 권투를 했었던 그 비엘이 선수한테 헤딩슛으로 몸도 또 육중하잖아요. 한 골 먹히면서 우리는 서서히 전반전 후반전이 끝나갈 때쯤에 그 얼굴이 아주 느낌있게 생긴 강릉 출신의 우리 또 설기현이 또 일명 뽀록슛이라고 하죠. 상대팀의 몸에 맞아 나왔던 거 그냥 살짝 발에 정확하게 맞은 것도 아니고 살짝 스쳐 맞으면서 골대 구석으로 딱 갔을 때 부폰이 그걸 놓쳤을 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우리는 또 거기서 열광을 하게 되죠. 1대1.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광화문에 그 한국일보 그 TV를 보면서 막 열정적으로 야 그때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옆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껴안으면서 막 우리 나라 1대1 됐다 하면서 막 뽀뽀도 받았어요.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남성분이었으면 짜증났겠지만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여러분들 테리우스 안정환이 그 파마 머리를 쫙 찢기면서 일명 그 머리 그 슛도 또 우리가 정확하게 맞은 슛이 아니야. 또 뽀록 슛이야. 딱 가는 거 정확하게 헤딩 넣은 게 아니라 뒤에 약간 스쳐 지나가는 안녕, 스쳐 지나가듯 안녕 슛을 놓잖아요. 그 파마머리와 함께 바람에 스치듯이 쫙 넘어가면서 뒤쪽 골망을 딱 흔들었을 때 부포는 망연자실 딱 앉아있었고 우리는 결국에 16강을 딱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탈리아는 거의 다 장신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장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정환도 여러분들 장신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발로 넣은 것도 아니라 헤딩슛으로 넣었다는 거 이거 아직까지도 굉장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고 싶은 건 여러분들 안정환이 머리를 길렀죠. 물론 자기의 얼굴과 만든 테리우스 버전의 머리를 길렀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기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파마까지도 했다는 거 이거 안정환이 계획하고 간 거예요. 머리를 왜 파마머리를 했을까? 바로 파마머리를 한 이유는 안정환은 우리는 발로 할 거라는 그 이탈리아 장신군단의 생각을 바로 저버리게 한 거죠. 나는 헤딩슛을 할 것이다. 꼭 헤딩슛을 넣을 것이다. 왜? 머리에 파마머리를 했으니까 헤딩을 했을 때 그 파마머리로 인해서 공의 회전력으로 인해서 굴절이 돼서 들어간 거야. 야, 이 안정환의 머리가 굉장한 거 아닙니까? 헤딩슛을 할 거라는 생각과 함께 그 이탈리아 장신군단은 절대 헤딩슛을 안 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안정환이 파마를 하면서 그 파마 머리에 그 스치듯이 회전이 들려면서 파마 머리를 한 이유가 공의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안정환은 파마 머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맞을걸요? 그걸 넣으면서 우리는 또 2대1로 역전을 하면서 8강에 올라가고 거기에 또 우승 후보라고 하는 스페인. 야, 그 스페인 누구야? 호아킨인가요? 호아킨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이 페널티킥 또 그 승부차기 실축해가지고 또 우리가 올라갔고. 이거 참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당시 2002년 때 그 치르코 마시모라고 하는 여러분들 대전차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인들도 엄청 많았겠죠. 동양인도 엄청 많았었는데 그때 이탈리아가 지면서 참패를 당하게 되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엄청 난리가 났어가지고 그때 해프닝이라 하기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인데 지나가는 동양인들을 보면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해코지를 했다고요. 때리기도 때리고.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대요. 중국인 2명이 죽었다. 근데 다행히 한국인은 죽은 사람이 없었고 맞은 사람도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로마에 한동안 한 달 동안은 밖에를 못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한테는 엄청나게 흑역사거든요. 역사가 많은 곳에 흑역사가 남았다는 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안정환이, 저는 여기서 팩트는 뭐냐, 여기서 기가 막힌 건 안정환은 어쨌든 공의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파마머리를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우리 칼초보이님 현장에 있었나요? 야, 현장에 있었구나. 우리 최지호님이 얘기하시네. 저도 기억나요. 뽀록. 근데 안정환이, 여러분 아시죠? 안정환이 뽀록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믿었다고. 야, 골을 넣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만약에 그 골 못 넣었으면 안정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페널티킥 놓치고 나서 그거를 못 넣었으면은 난리 났었습니다. 아마 매장 당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안정환은 어떻게 됐죠? 여기 이탈리아의 당시 1부 리그였죠. 페루자라는 이 팀이 있었는데 결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탈리아 들어오는 순간 바로 방출당해 버렸죠. 이탈리아를 완전히 저버렸던 사람이다. 가슴 아프. 그 이후로 안정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나중에 이제 일본 프로리그도 갔었고 중국의 다롄이란 프로리그도 갔다가 막 그 구장에서 막 일반 그 중국인들이 막 안정환 보면서 욕하고 막 싸움하고 막 별일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 안정환의 인생이 완전히 밑으로 가버렸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 안정환이 이만큼 공을 했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마음 아픈 얘기를 또 해버립니다. 미친 새끼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좋아요. 이런 느낌. 그때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도 그때 당시 미친 새끼라고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걸 또 하나 보면 여러분들 진짜 이 축구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탈리아 하면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또 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3대 축구가 사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영국의 프리미엄, 그 다음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그 다음에 3대가 바로 이탈리아의 세리아였는데 이 세리아 리그, 이탈리아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한 선수들을 많이 못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리그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3대 리그가 지금 하나 올라온 게 분데스리가예요. 그리고 또 밀린 팀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프랑스예요. 프랑스 리그보다 밀려서 세리에가 지금 현재 5대 리그 안에 든다고 이렇게 또 밖으로 내버려졌거든요.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선수 많지만 이 유명한 선수들이 보통 다른 나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남쪽은 유명한 선수를 절대적으로 데리고 온 팀도 없고 왜 돈이 없으니까. 북쪽은 여러분들 다 사온 선수들 봐봐요. 호날두, 물론 호날두 이제 한물 갔죠. 지금 또 이적한다, 돈을 줄인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호날두 완전히 지금 맛이 갔죠. 근데 호날두 여러분들 몸값이 어떻습니까? 남쪽에 웬만한 한 팀의 몸값을 다 합친 게 아마 호날두의 몸값일걸요. 인터밀란은 이탈리아 팀입니다. 이탈리아 팀. 그러니까 밀란이 두 팀이 있어요. AC 밀란, 인터밀란. 이거 밀라노 팀이에요. 밀라노 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래요. 인터밀란과 AC 밀란. 옛날에 AC 밀란 봐도 여러분들 호나우딩요. 예, 호나우딩요가 있죠. 호나우딩요. 축구는 겁나 잘해. 그러니까 이 북쪽 보면은 정말 훌륭한 선수들 다 데리고 왔었죠. AC 밀란에 잠깐 있었지만 이브라이모비치도 있었고, 다 데리고 왔었던 거야. 근데 남쪽은 딱 한 번, 나폴리 팀에 예전에 마라도나가 있었을 때 딱 그때 한 번이지, 그 밑에 남쪽은 정말 값비싼 선수를 사온 적이 없어요. 그냥 협동심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은 조직력은 좋아요. 근데 특출한 선수가 없으니까 잘하지를 못해요. 근데 북쪽은 조직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비싼 선수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래도 축구가 명문구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어떻게 이 지금 현재 여행 토크쇼가 축구 토크쇼로 돼버렸네. 축구 토크쇼 하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지금 또 난리 났어. 남쪽 못 살아요. 맞아요, tun가님. 예. 남쪽 못 사는데 점점 더 올라올 겁니다. 네, 점점 더 올라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요 사연, 우리 지금 현재 칼초보이님의 사연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소름 핵소름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그냥 뭐 축구, 나중에 또 축구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축구 토크쇼 하면 또 난리 날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이승우가 베로나에 있었을 시절, 헬라스 베로나에 있었죠. 헬라스 베로나에 있었을 시절, 키에로 베로나인가? 헬라스인가? 모르겠네. 네, 한번 적어주세요. 하여튼 베로나에 있었을 시절에 축구 중계를 하면은 좀 구독자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탈리아에 지금 이제 한국 선수가 좀 이제 온다면 그거 한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라이브 방송도 한번 틀어주면 또 그거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거든요. 헬라스 맞네요. 헬라스 베로나. 그러니까 베로나 팀도 두 팀 있잖아요. 헬라스 베로나.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그 키예보 베로나 이렇게 두 팀이 있죠.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탈리아 축구장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저는. 네, 헬라스라는 팀이 있어요. 헬라스 베로나, 키예보 베로나. 네, 저 축구 좀 알죠. 많이 좋아합니다. 네. 저 집에 축구복 많아요. 각 지역에 축구복 많고요.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 축구복 잘못 입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바로 운명해버립니다. 한국 못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야, 이승우 경기 직관했었나요? 네, 참 이승우도 참 불쌍해. 좀 이렇게 나대지 않고 좀 잘했으면 좋은데 지금 뭐 벨기에 가가지고 그 벨기에 무슨 팀인가요? 뭐 이름도 알지도 못하겠네. 뭐 어이없는 팀 가가지고 막 아유. 이승우 참 아깝습니다. 그래도 월드컵 하면은 이승우 데리고 오겠죠? 다시. 저 이탈리아 오시면 나중에 이제 축구 할 시즌 오시면 같이 갑시다. 네. 이탈리아 그 축구 경기장은 좀 싸거든요. 엄청 쌉니다. 엄청 쌉니다. 좀 안 좋은 자리가 뭐 위쪽 자리겠죠. 그래도 되게 잘 보여요. 위쪽 자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 자, 여러분들 지금 제 밑에 보이시면은 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제 카톡 아이디 보이시죠? 예전 카톡 아이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 이거 방송을 위해서 쓰고 있는 지금 카톡 아이디입니다. 요 카톡 아이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행하셨던 중에 있었던 사연들을 받아서 읽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카톡으로 지금 한번 사연 느낌 있게 보내주시고요. 그 사연을 공감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창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알뜰살뜰할 시간. 바로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를 여러분들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는데요. 이 사연, 축구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본 게 있어요. 축구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연이 또 있는지를 한번 제가 또 찾아봤는데, 이런 사연이 있어요. 제가 겪었던 사연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들어왔을까요? 저는 축구의 광팬입니다. 영국, 스페인, 축구가 다 유명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탈리아 세리에의 화끈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팀은 로마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방문을 했을 때 바로 올림피코 스타디오라고 하는 그때 당시 로마 대 라치오의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티켓팅을 먼저 예약을 안 했던 관계로 현장에서 티켓을 예매를 했는데 로마 티켓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 유니폼과 함께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팀 라치오 팀의 티켓을 끊고 라치오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거 아세요? 축구팀 옷 잘못 입고 들어가면은 이탈리아 축구는 난리 난다는 거. 마침 저는 잠바와 바지를 따로 준비했기에 잠바와 바지를 굳굳이 입고 라치오 팀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축구 경기를 내내 보는 순간 로마가 골을 넣었을 때, 로마가 골을 잘못 넣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저의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라치오가 골을 넣었을 때는 제가 완전히 신세한탄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고 열받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이탈리아 사람인지 몰라도 영어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라치오 팀 사람이냐 아니면 로마 팀 소속이냐? 저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죠. 아, 이 자리가 지금 라치오 자리구나. 결국에 로마가 라치오를 3대1로 이겨버렸습니다. 경기가 딱 끝나는 순간 저는 잠바를 벗으면서 드디어 이겼다고 잠바를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 웬걸? 그 안에는 제가 뭘 입었는지 아시죠? 로마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남들은 다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굉장히 좋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 결국에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막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못마땅했던 몇 명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돌 아닌 돌 같은 걸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빨리 뛰어나갔을 때 저쪽에 로마 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응원했던 그 팀으로 달려가서 마치 언제 그랬냐 마냥 저는 그 로마 팀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네요. 여러분, 이탈리아는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유니폼을 잘못 입고 돌아다니면 인생 그 자리에서 쫑날 수 있습니다. 확인 잘 하시고요. 옷 잘 입고 다니시고 아니면 웬만하면 그 팀이 좋다 하더라도 유니폼 자체는 아예 입고 다니지 마세요. 여행하러 즐기러 갔다가 그 나라에서 운명할 뻔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대박이다, 대박. 축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요거 한번 사연을 한번 골라서 한번 읽어봤는데, 야, 여러분들 대박이네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유니폼 잘못 입고 다니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탈리아에 수많은 축구팀이 많잖아요. 수많은 축구팀이 많은데 특히나 로마 대 라치오니까 그나마 낫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이탈리아는 여러분들 20개 주가 있잖아요. 이 주가 있는데 그 로마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경상도, 강원도 이런 것처럼 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라치오 주 안에 로마라는 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치오 주 안에 로마시. 그러니까 이 올림피코 이 구장은요, 라치오나 로마가 같이 쓰는 통합구장입니다. 통합구장. 그러니까 한 번은 로마가 홈이 되는 거고, 한 번은 라치오가 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거예요. 다행히 라치오와 로마가 한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지금 겨우 살아서 남은 거지. 요거 만약에 북쪽에 AC 밀란 대 예를 들어 로마가 한다. 그런데 AC 밀란 구장 가서 로마 옷을 입고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타국가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거 난리 납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 대 누구가 가장 미치도록 싸우냐면 유벤투스 대 나폴리 경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정말 난리 납니다. 축구팀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팀이 여러분들 나폴리 팀이에요. 그리고 나폴리의 이 남쪽은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그 다혈질이거든요. 엄청 다혈질입니다. 특히나 못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축구 하나에 이 나폴리가 사실 명문팀이잖아요. 축구 하나에 정말 미치는 팀이 나폴리거든요. 근데 유벤투스도 사실 돈도 많이 썼지만 유벤투스도 토리노 지역이잖아요. 이쪽 팀도 엄청나게 열광합니다. 근데 의원으로 따지면 나폴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 나폴리가 원체 여러분들 적극적이고 원체 다혈질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벤투스 때 나폴리 경기를 했을 때 이거 유니폼 잘못 입으면 진짜 이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늘에서 저를 쳐다볼 수가 있어요. 가이드님 말 들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인생을 걸고 만약에 유니폼을 잘못 입고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도전 정신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를 원망해 하지 마시고요.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나라. 팁을 드리자면 경기장 기준 로마는 남쪽, 라치오는 북쪽. 맞아요. 칼주보이님이 잘 알고 계셔. 사실 이 위도상이나 경도상으로 이탈리아 이 반도를 정확하게 봤을 때 로마는 사실 남쪽에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북쪽보다도. 근데 이제 라치오 주라고 해서 이 라치오 주는 그 협약을 맺는 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폰을 받는 게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치오는 보통 약간 북쪽의 개념으로 좀 보고 있고 로마는 남쪽의 개념으로 그냥 지역성으로 딱 보고 있습니다. 울트라스 나폴리가 가장 강하나요? 제가 봤을 땐 나폴리가 사실 그 진짜 선수들만 좀 괜찮은 선수들, 좀 잘하는 선수들을 조금만 영입을 하면 나폴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탈리아에서 최강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몰리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그 마피아라는 그 마피아 아직 그렇지도 않거든요. 나폴리가
근데 이 마피아가 공존한다는 아직까지도 그 전 세계 소문 때문인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광이 제대로 이렇게 막 유치가 되지는 않아요. 특히나 동양인들은 거의 볼 수도 있고 겁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폴리가 지금도 잘하고는 있지만은 선수들만 제대로 더 영입을 하게 된다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슬로바키아 출신이니까 마렉 함식, 이게 몇 년 전이죠. 마렉 함식, 그 얼굴 굉장히 뾰족하게 생긴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있었을 때만 해도 나폴리 굉장히 잘했어요. 물론 뭐 마라도나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이후로 또 좀 많이 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아프기도 해요. 저는 한국 울트라스라서 서포터 정보 많이 알거든요. 관찰도 많이 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우리 칼초보이님 같은 분이 축구, 이런 축구 친구 사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 구독자분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더 친한 지인이 있는데 전북현대 있죠. 우리나라 전북현대의 서포터즈의 단장은 아닌데 거기 이제 바로 팀장으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맥모닝 불열견님께서 얘기하시네요. 한국에서도 FC 서울 유니폼 입고 수원 삼성 응원석 있으면 술판. 아니 저는 매번 읽지만 야 우리 맥모닝 불열견님께서는 요게 좋아. 이게 진짜 좋아. 야 이거 진짜 가이드로 진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 야 이거 좋아. 이거 기가 막혀. 이거 진짜 불열견이야. 오 우리 박지연 형수님 들어오셨네. 맘마미야. 지웅님도 들어오셨네. 하지웅님, 맘마미야. 야, 수원 골수 팬이구나. 네, 저는 서울 팬입니다. FC 서울. 네, 기생용. 네. 야, 이거 좋아, 맥모닝님. 아, 도대체 무슨 직업을 하시는 거야? 맥모닝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좋아. 이거 아주 좋아. 내 스타일이야. 네. 자, 어쩌다 보니까 오늘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가 축구팀이 돼버렸습니다. 축구 토크쇼가 돼버렸어. 보통 여성분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요 토크쇼에 그래도 몇몇 분이 그래도 여성분께서 그래도 좀 합작을 해주시네. 야, 박재벌의 축구 토크쇼입니다, 여러분들. 아, 서울팬 구독 취소할게요. 전 대학생. 아, 맥모닝님 죄송합니다. 아, 근데 팀은 팀이니까. 구독 취소하면 저 굉장히 마음 아픈 거 알죠? 제가 설사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구독 한 분, 한 분 한 분 굉장히 좀 소중합니다. 근데 저는 FC 서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탈리아, 우리 권혜림님께서 얘기하시네. 제가 이탈리아 여행 당시에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이탈리아가 월드컵 예선했다고 조심하라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그 뭐지? 이거 바로 전 러시아 월드컵 알죠? 요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 야, 러시아 월드컵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진출은 못했잖아요. 예, 우리가 진출은 못했는데 16강에 가지는 못했지만, 야 이거 러시아 월드컵 때 그때 저희도 막 일 마치고 막 한인식당 가가지고 TV 틀어놓고 우리 막 거기 사는 이제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인 관광객분들하고 막 응원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스웨덴하고 저희가 붙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스웨덴 대 우리나라 이제 붙었다가 우리나라가 결국에 스웨덴한테 졌나? 1대0인가 졌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졌을 거야. 1대0을 졌을 텐데 그때 길거리 가면서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때만큼은 저희가 이탈리아인들 앞에서 절대 한국이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2002년을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보면서 얘기해요. 너 혹시 한국 사람이냐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I'm from Korea. 오히려 저희를 굉장히 응원해줬던 기억이 나요. 러시아 월드컵 때. 왜냐면 이탈리아가 이 러시아 월드컵 출전을 못했잖아요. 마지막 경기 때 누구랑 경기했냐면 스웨덴하고 경기해서 졌습니다. 스웨덴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옛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웨덴하고 이제 붙는 경기가 있으니까 너네가 스웨덴을 이겨줘야 된다. 그래야지 스웨덴이 올라가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지나가면서 또 대한민국의 또 응원을 알더라고. 막 대한민국 이런 것도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또 한국을 도와줬던 기억이 나요. 결국에 우리가 또 16강 못 진출하고 스웨덴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2002년 어쨌든 한국에 이탈리아 오시면 2002년 때 한국이 이탈리아 이겼다 이거 얘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 이탈리아 친구들한테도 절대 2002년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때 그거 얘기 살짝 잘못했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인상이 찌푸러지고 미가 나고 어떤 친구는 술 먹다가 원샷 한 다음에 병을 딱 놨더니 깨져가지고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네, 하시면 안 돼요. 손흥민 다른 팀에 간 건가요? 손흥민 아직 안 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거 정보를 못 봤네.
근데 좀 다른 팀을 갔으면 난 바르셀로나나 갔으면 좋겠어. 스페인 팀에서. 칼츠보이. 예, 수원 삼성 블루잉스. 예, 수원 삼성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얍삽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수원 팬인데 어제 서울한테 져서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 2대1로 역전했죠. 네. FC 서울, 죄송합니다. 네. 어제 경기 졌어요. 술 먹었죠. 이거 다 수원 사시나? 다 수원인가 보네. 뭐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네. 울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안 울면 되는 거니까. 자, 사연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벌써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또 하고 사연을 받고 읽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2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럼 박재벌의 여행 토크쇼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또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토크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박재벌 가이드님, 이탈리아 음식이 원래 이런 거예요? 짜증납니다. 물론 밀가루 음식이 많다고 하지만은 저는 스파게티에 대해서 굉장히 설렘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스파게티 완전 질려버렸습니다. 맛을 둘째치고요, 면이 익히지도 않은 면을 자꾸 갖다 주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더불어서 저는 똥도 못 쌌습니다. 진짜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지만, 양념에 대해서 안 맞았으면 모르겠지만 면 자체가 너무 안 익힌 상태를 주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많이 익혀서 먹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먹은 음식은 다들 꼬들꼬들해서 너무 빡세더라고요. 가이드님, 혹시 이탈리아는 이렇게 과자 수준으로 면을 먹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만 그런 건지도. 자, 이 사연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와, 굉장히 웃긴 사연이네. 아니, 지금 사연을 읽고 있는데 다들 구독 취소한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서울 팬이라니 구독 취소를. 다 다음 주 전북전 가시나요? 전북 현대는요, 제 지인분께서 팀장으로 있습니다. 네, 응원팀장. 단장은 아니고요. 네. 다들 축구 얘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대화창에 이렇게 저랑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또 얘기가 통하니까 서로 얘기를 탁 하면서 이게 또 친분이 또 쌓아지는 거야.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 W석에서 봐요. 저 유튜브 하니까 제 얼굴 보면 인사해 주세요. 칼초보이도 유튜브 하세요? 제가 구독 눌러야 되겠네. 몰랐어. 네, 우리 안젤 코차님 제가 구독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온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 여러분들 그 음식이에요, 음식. 이탈리아 음식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야, 요거 스파게티, 파스타 보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탈리아 파스타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꼬독꼬독합니다. 느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꼬독꼬독하죠. 씹는 순간 이게 과자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익혀서 나한테 엿을 먹이려고 주는 건지. 맞아요. 린님, 이탈리아에서 까르보나라 먹고 놀랐어요. 까르보나라는 사실 좀 많이 푹 익혀주는 편이긴 한데, 그 치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꾸덕하고 너무 진해서 놀란 거지, 사실 그 면 자체는, 까르보나라는 그래도 좀 약간 익혀서 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면 자체가, 여러분들 그 라면 드실 때 이런 파들이 있잖아요. 꼬독꼬독하게 익힌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푹 익힌 면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면을 드셨을 때. 저는 라면 먹었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 꼬들꼬들한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약간 꼬들꼬들한 면을 좀 해주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딱 씹었을 때 아다닥 거의 면이 끊겨 내려. 야, 씹는데 면이 막 끊겨 내려. 이거 엄청 짜증 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푹 익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약간 식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생각하는 그 식감이 다른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감이 좀 뭔가 씹히면서 보들보들 들어오고 입안에서도 퍼지는 그 향과 함께 이에서 딱딱딱 씹었을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아다다다
이렇게 씹히는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와중에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었을 때 이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자는 이 도우가 쫙 크고 딱 씹혔을 때 쫀득쫀득하면서 뭔가 피자를 진짜 먹고 싶다는 그런 피자인데, 로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피자거든요. 그러니까 피자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피자를 먹으려면 여러분들 나폴리를 가셔야 됩니다. 나폴리 피자는 진짜 이 빵 도우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이 빵을 씹는다는 느낌이 나는데,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는 보통 신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자 이 화덕에다 굽는다고 하지만은 신피자는 너무 얇게 했기 때문에 이 뭐 토마토나 위에 재료들은 씹히지만 빵이 씹히는 게 아니라 거의 과자 수준이야. 비스켓 수준.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는 건지 과자를 먹는 건지 배는 채워지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배가 채워진다는 거.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투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또 맛집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이탈리아 여행하는 동안 제대로 맛집 가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제가 이런 정보들 다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 문화를 즐기고 이탈리아 음식을 꼭 제대로 먹어봐야 된다. 꼬들꼬들한 것도 한번 먹어봐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들거든요. 면은 푹 삶되 양념은 이탈리아식으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맛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 퉁가님께서 여기서 또 얘기하시네. 이탈리아 제대로 된 식당은 딱딱하지 않던데. 예, 그게 제대로 된 식당이라서 딱딱한 게 아니에요. 그 식당에서 추구하는 면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면의 스타일.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기성으로 파는 이제 면이 있고 생면이 또 따로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음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쫀득쫀득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성품으로 파는 이제 면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삶지 않은 이상, 정말 미친 듯이 삶지 않은 이상 굉장히 꼬득꼬득합니다. 예, 이 면이 과자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레스토랑마다의 특징들이 있고요. 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보통적으로 7대3으로 보통 꼬독꼬독한 걸 많이 좋아하는 게 이탈리아예요. 우리 퉁가님께서 얘기했을 때 알단테는 주방에서 그 테이블에 나왔을 때는 다 익혀서 나와야 한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말인 게 뭐냐면 알단테라는 건 이탈리아에서는 쓰는 말도 아니에요. 쓰지도 않아요. 알단테라는 말을. 알단테는 이탈리아에서 쓰지도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단테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단테라는 말이 원래 이탈리아에서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이탈리아 친구들도 그래. 알단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유래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알단테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원래 이런 말이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 그러니까 이 알단테라는 게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제 좀 잘 익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맞는 건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알단테라는 뜻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아예. 이건 퉁가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퉁가님이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정보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잘 익힌 면이 나온다고 해서 이 레스토랑에서 정말 좋은 음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 레스토랑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고, 이 레스토랑도 등급이 있잖아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풍부하고 제일 좋은 음식들이 나오는 곳이 보통 리스토란테라고 얘기하죠. 이탈리아에서 리스토란테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오스타리아라는 게 약간 리스토란테보다 등급이 좀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급이 낮는다기보다도 약간 뭐라고 할까, 리스토란테에서는 약간 코스식의 음식이 나왔다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가정식을 좀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시골 동네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가정식을 코스로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퉁가님. 예, 저도 퉁가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딱딱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퉁가님 때문에 이런 정보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단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웃긴 게, 뭐 굳이 딱딱한 음식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음식이다, 뭐 푹 익혔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레스토랑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알고 가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이탈리아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 딱딱한 음식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푹 삶는 음식, 그래서 이 양념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으로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양념, 예를 들어 뭐 토마토 소스든지 뭐 치즈 소스든지 이런 소스들은
이탈리아식으로 만들 때 면은 좀 푹 삶은 거.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굉장히 맛있는 맛집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행을 하러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맛있는 맛집들 또 코스로도 가성비가 좋은 곳들 이런 거 여러분들께 쫙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티칸 근처에도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이 많죠. 봉골레 파스타는 뭐 기본적으로 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조개를 잘 안 씻어가지고 약간 흙이 좀 씹히거나 모래가 좀 씹히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봉골레 파스타는 뭐 기본 탄하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는 거, 이탈리아 음식이. 그렇죠. 가성비도 좋고 양은 뭐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겠지만. 네. 자, 여러분들 박재발의 여행 토크쇼를 함께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2시간 1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오늘 박재발의 여행 토크쇼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행 토크쇼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이제 함께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연도 좀 많이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또 대화창으로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었는데, 오늘 여행 토크쇼의 하이라이트는 자, 우리 축구였던 것 같습니다. 축구 얘기 나오니까 뭐 남성분들 난리 났었고, 그 다음에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난리가 났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2시간 1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박재발의 여행 토크쇼 7회차를 진행을 했고요. 박재발의 여행 토크쇼는 매일 진행을 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10시 정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올 시간이 10시 반 정도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10시 반에 박재발의 여행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느낌 있는 사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여행 중에 해프닝이 있었다면, 사연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하단에 보이시는 제 카톡 아이디로 사연을 넣어주시면요, 내일 박재발의 여행 토크쇼 때 읽어드리고 사연을 한번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발의 여행 토크쇼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느낌 있는 저녁에 10시 반에 저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좋은 새벽 되실게요. 저는 박재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맘마 미야.